네, 페이지 118페이지고요. 저번 시간에 합집합, 교집합, 연산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했었습니다. 그쵸? 그렇지. 그러고 나서요, 그거에 대한 성질을 우리가 아직 안 다뤄가지고 성질까지 다루고, 그러고 나서 차집합, 여집합 넘어가고 개성질까지 다룬 다음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가봅시다. 자, 먼저 오늘 할 것, 저번에 배웠던 연산, 집합의 연산이라고 하는 거 간단하게 빠르게 리뷰 한번 해보자면 이런 거였어요. 어떤 A라고 하는 집합이 있다. 그리고 B라고 하는 집합이 있어. A라고 하는 집합은 이렇게 생긴 1, 2, 3이라고 하는 거 가진 집합이고, B라고 하는 집합은 얘는 4, 5, 6이라고 하는 집합이야. 근데 막 새롭게 C라고 하는 집합을 또 명명하면서 얘를 1, 2, 6까지 이렇게 새롭게 집합을 만들기가 싫은 거야. 귀찮아. 그래서 정확히는 원래는 집합 길이를 어떻게 연산하는가, 집합이라는 것도 수학의 어떤 존재이니까 걔네끼리 연산이 가능하다 해가지고 연산을 정의를 합니다. 정의를 해요. 어떻게? 자, 얘네끼리 만약에 합치면 어떨까 이런 겁니다. 합친다라는 말은 쉽게 생각하면 집합을 확장해보자라는 거야. 오케이? 합친다라는 뜻은 이거야. 원소끼리 이렇게 있잖아. A에는 1, 2, 3 있고 B에는 4, 5, 6 있었어. 얘네를 합치면은 그 집합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야. 아, 원소들을 전부 다 합친 거. A가 가지고 있던 원소 1, 2, 3도 여기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고, B가 가지고 있는 원소 4, 5, 6이라고 하는 것도 합집합은 가지고 있다라는 거야. 오케이? 아, 그러면은 교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교는 쌤 이거 다리 교자라고 했지. 얘 A와 B의 다리 역할이 뭐냐라는 거야. A랑 B를 이어주는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녀석이 뭐냐라는 건데, 지금 연거랑 공통적으로 가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얘가 집합이 없다. 공집합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씁니다. 오케이? 이해되지? 아, 요런 거였구나. 그럼 얘네끼리 뭔 성질이 있냐? 자, 원래 이거 뭐 굳이 안 해도 되지만 한번 말하고 넘어가자라는 겁니다. 봐봐. 여러분이 지금 약간 헷갈릴 수 있는 거, 공집합의 개념이야. 공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집합에서는 보통 어떠한 집합은 이런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이 돼요. 이게 뭐야? 그림이잖아, 그림. 우리가 눈으로 보기 쉬운 그림. 근데 어떤 이미지 집합 A라고 하는 건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야. 공집합은 어떻게 그려야 될까요? 아니요, 뭐 거의 못 그려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못 그려요. 왜요? 벤 다이어그램 이렇게 해서 공집합이요. 얘 안에 원소 뭔데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기가 어려운 게 예를 들어 이렇게 생겼을 때예요. 자, 우리 이거 배웠어. 속하는 부분집합의 관계에서 공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집합이든지 포함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집합이라고요.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에요. 그러면은 포함해야 된다라면은 공집합을 여기다 이렇게 그려야겠네요. 여기에 공집합 이렇게 그려야겠네요. 그쵸? 근데 이렇게 그려놓았다고 해보자. 그러면 얘는 만족했지. 얘는 오케이야. 얘는 안 되죠. 지금 바깥에 있잖아요. 속해 있지 않다고요. 오케이? 쌤 속해 있다라고도 표현했었어요. 그쵸? 그러면은 공집합은 그림으로 그릴 때 어떻게 하냐? 안 그립니다. 공집합은 그리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집합을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오케이? 공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없는 집합, 여기에다 그리지 않는 집합입니다. 허구의 집합이에요. 오케이? 괜찮니? 해서 지금 뭘 말할 건데, 그러면 요거 합하는 거를 생각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야. 공집합과 어떤 임의의 집합끼리의 연산에 대한 성질이야. 사실은 얘 뭐냐면은 수로 대응시켜보자면은 뭐 곱셈의 성질, 곱셈 혹은 뭐 덧셈, 이런 것의 성질 보는 거예요. 성질. 여러분, 자, 여러분 이거 대응시켜줄게요. 이거 얘는 일단 결론만 보자면은 A와 공집합을 합하면은 A 본인 자신이 나옵니다. 무슨 소리냐? 봐봐. A라고 하는 집합을 만약에
얘를 1, 2, 3이라고 하는 걸 원소로 가지고 있는 친구라고 한번 해보자. 오케이? 거기다 공집합을 합한다라는 것은 원소가 아무것도 없는 집합을 여기다 플러스 더하겠다라는 뜻이지. 그치? 그러면 어차피 얘네가 합집합의 모두이지 않을까요? 왜요? 더 이상 들어갈 친구가 여기엔 존재하지 않거든요. 더 이상 추가할 친구가. 그쵸? 이해돼요? 그러면은 그냥 합하면은 A 본인 그대로 나온다. 구요. 오케이? 그 다음에 요 교집합. 교집합이라고 하면은 A도 가지고 있고 공집합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공집합은 애초에 원소 자체가 없죠. 그러면 A랑 겹칠 원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공집합 나온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 사실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이 그림으로 이해하면 돼. 그림으로. 오케이? 공집합은 여기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근데 교집합이 여기서 합집합이라고 하는 거를 색칠해 보면은 얘네 둘이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오케이? 얘네 둘이가 떨어져 있어도 이렇게 색칠은 할 수 있잖아. 이 두 개라고. 그치? 근데 교집합은요 여기 색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나요? 다음 이겁니다. 이건 너무 당연하니까 A와 A를 합하면은 A 제곱인가요? 이거는 곱셈의 연산에서죠. 집합끼리는 곱셈하지 않아요. 얘는 수의 체계가 아니라 말 그대로 모임의 체계, 보통 논리의 체계이기 때문에 곱한다는 표현은 안 쓰고요. 그냥 합하면은 본인 자신입니다. 왜요? 선생님 원소가 두 개씩이나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겹치는 원소는 제외해서 넣어줍니다. 겹치는 원소는 제외해서 넣어요. 그러면 교집합은요, 얘가 가지고 있는 거면은 똑같은 집합끼리 교집합이니까 그대로 나오지 않겠냐? 너무 당연하다. 그치? 자, 이제 관건은 이 친구 두 개입니다. 근데 해석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절대 안 어려워. 봐봐. 요건 말해봅시다. A라고 하는 집합은 이렇게 생겼다고 해보자. 벤 다이어그램으로서 그림의 표현으로서 A라고 하는 집합, B라고 하는 집합은 이렇게 생겼다고 해보자고요. 자, 항상 수학에서는 괄호가 쳐져 있으면은 괄호 안에 있는 이 친구가 무엇인지부터 아셔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한번 괄호 안에 있는 거, A 교 B라고 하는 친구인데 A 교 B는 A와 B의 교집합이 여기 부분이죠. 그렇죠? 여러분 오케이? 이게 A 교 B고 그럼 A라고 하는 집합은요? 이 A라고 하는 집합은 여기 있는 전체 말하는 거지. 그치? 자, 그럼 합해 봅시다. A라고 하는 집합과 노란 색깔 A 교 B라고 하는 집합을 합하는 집합 연산을 해보니까 합집합의 집합 연산을 해보니까 보니까 A 교 B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다 A에 포함되어 있지. 그러면 합해도 A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여기 있는 것들이 추가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은 얘는 그냥 A 본이 나온다라는 거 아닐까요? 그쵸? 이해돼요? 즉 되게 집합 연산 이런 거 따로 배우잖아. 원래 안 배워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뭐를 배우면 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약간 상황을 만들어내는 연습을 해보면. 오케이. 그래서 지금도 결국에는 여기에서도 똑같이 갈 겁니다. 봐봐. A 합 B라고 하는 거 생각해봐. A 합 B. A 합 B는 이번에 여기 전체 요만큼이 A 합 B 되겠네요. 그쵸? 이해돼요? A 합 B는 조금 큰 거인데 그러면은 A는 이제 뭐일까요? A는 아까랑 그냥 똑같이 이렇게 가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뭐가 달라졌냐? 봐봐. A 합 B라고 하는 걸 색칠해 보면은 이렇게 될 것이고 그 중에서 A와 뭐 하는 것만 겹치는 것만 생각하자라는 거지. 그치? 그러면은 여기 바깥 A라고 하는 거는 요만큼인데 A 합 B는 A라고 하는 것은 A라고 하는 집합은 모두 포함하면서 그 외 부가적으로 B에만 있는 것들 여기를 꼬리를 달고 있죠. 그쵸? 근데 교집합을 원하지. 교집합은 여기 꼬리 A에 안 들어가는 친구는 무시하자라는 말 아니야? A에 들어가지 않으면 걔는 쓸모없다라는 뜻이잖아. 그래서 얘는 결국에 뭐가 나온다라는 거야? 똑같이 A가 나온다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자, 이거를 좀 넓은 영역으로 볼게.
조금 더 넓은 영역으로 합집합, 교집합이 아니라 얘는 사실 이런 관계로도 일반화를 할 수 있어요. 봐봐. 어떤 의미의 B라고 하는 집합에 대해서 B라고 하는 집합을요 A의 부분집합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또한 얘는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C라고 하는 의미의 집합을 A를 포함하는 그런 조금 더 큰 집합이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오케이? 왜? 결국에는 여기 A 합 B라고 하는 거에 대한 A 합 B와 A의 교집합에 대한 연산을 할 때 얘가 A가 나오는 이유가 뭐였냐면은 A 합 B라고 하는 것 자체에 이미 A가 다 포함되어 있었지. 그 말이 이 말이잖아. 즉 여기 주어진 얘가 가정이라면은 가정으로서 B라고 하는 집합이 A의 부분 집합이고 A가 C라고 하는 거의 부분 집합이라면은 각각의 경우에서 이런 게 만족한다라는 겁니다. 뭐냐고? 야, A와 B를 합해도 똑같이 A가 나온다. A와 C의 교집합을 구하여도 A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봐봐. 얘가 A 집합을 봅니다. 근데 C라고 하는 집합은 이 집합이에요. B라고 하는 친구는 이 친구가 B가 되겠습니다. 해서 교집합과 합집합을 구하더라도 똑같을 거 아니냐는 겁니다. 요 합집합하는 과정은 A랑 속해 있는 거 합하는 건데 그러면 색칠하는 영역이 똑같지 않냐라는 겁니다. 괜찮나요? 이해돼요? 오케이. A도 C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거는 여기 주어져 있는 이 노란색 글씨 이거는 따로 적어줘요. 왜? 그게 여기 3번을 업그레이드한 버전이에요. 업그레이드한 버전이 주어져 있는 이런 겁니다. 오케이. 자, 다음 봐봐요. 자, 여집합과 차집합 그리고 가로 열고 전체 집합입니다. 선생님 전체 집합은 여기 책이 없는데요. 선생님이 그냥 따로 써놨어요. 그냥 이거는 말로만 후딱하고 넘어갈 거야. 전체 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자 어떠한 x인데 다음을 만족시키는 x의 집합을 생각해보자 라고 할 거예요. 예를 들어 바로 예로서 이해해볼게. 오케이? 바로 예로서 이해해볼게요. 다음을 만족시키는 아니다.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3보다 작거나 같게끔 하는 이런 x의 집합을 a라고 합시다. 이를 만족시키는 집합을 a의 집합이라고 합시다. 오케이? 그랬을 때 a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의 부분 집합이에요. 그러면 전체 집합은 무엇이냐? 라고 물어볼 수도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정확히 물어보진 않을 거예요. 너무 당연한 말이라서. 왜? 자, 전체 집합은 여기 문장에서 이미 있습니다. 문장을 볼 때 이미 알 수 있어야 돼요. 왜? 전체 집합은 항상 먼저 나옵니다. 가정에 보통은 얘는 가정에 쓰이는 친구예요. 어떠한 가정을 말할 때 쓰이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전체 집합은 여기서 뭔데요? 자, 가정.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지. 중요한 거 어떤 실수 x에. 그 말은 x라고 하는 거는 만약에 수의 체계에서 따져봤다면은 얘는 실수 집합의 일부의 원소였다라는 말 아닐까요? 오케이? 실수의 범위 안에서 즉 여기에서의 실수 집합 이 친구가 바로 전체 집합이다 이런 말이에요. 쌤 그럼 이걸 만족시키는 거를 A 집합이라고 하자면서 그럼 얘는 뭔데요? 한 집합 A 단 뭐에 속하는? 전체 집합에 속하는 친구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전체 집합이라 함은 쉽게 생각하죠. 자, 쌤은 여기다 적어주는 거는 여기에 정의를 적기보다는 이해하기 쉽고 그냥 외우기 쉬운 우리가 사용할 때 핵심만 사용할 그런 내용을 적을 거예요. 오케이. 전체 집합이라 하면은 가장 큰 집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큰 집합 혹은 가장 넓은 집합. 이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요거 지워도 되나요? 조금만 지울게. 네. 자, 이제부터 여집합이야. 여집합. 자, 여집합 가봅시다. 자, 여집합이라고 하는 거 가기 전에 우리 잔여라는 뜻이 뭔지 아니? 잔여. 나온 거. 잔여. 나온 남아있는 것. 여기 한자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쨌든 잔여 금액 했을 때 남아있는 금액이 얼마나라고 했잖아. 그치? 아, 그러면은 거기에서 따온 여야. 뭔 소리야? 얘는요 남아있는 친구, 남은 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남은 집합. 그래서 정확한 정의를 한번 해보자면은 이런 걸로 말할 수 있어요. 전체 집합 U에서요 임의의 집합 A에 대해 여집합의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여집합의 정의를 어떤 여집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호로서 A의 여집합, A에 포함되지 않고 남은 집합을 말하는 거예요. 여집합의 정확한 의미는 포함되지 않는 집합. 그래서 C라고 하는 걸 붙일 거고요. 그리고 그럼 얘를 어떻게 정의하는가? X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X라고 하는 애는 얘는 전체 집합에는 속해 있는 친구야. 얘 전체 집합의 원소라고. 원소. 오케이? 원소이면서 여기 있는 컴마는 AND의 의미예요. 오케이? 이면서 X라고 하는 것이 어떤 A라고 하는 거에 원소는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림으로 한번 따져보자. 전체 집합 U는 여기에서 항상 보통 전체 집합이라 하면 사각형으로 그려줍니다. 약간 네모나게 이렇게 그려줘요. 얘를 전체 집합 U라고 했을 때 A라고 하는 집합이 이렇게 생겼다고 해볼게. 여기 있는 이 친구가 A 집합이에요. 아, 그러면 여기 어떤 원소들이 이렇게 있겠지. 그치. 그러면 여기 여집합 A의 여집합이라고 하는 이 친구 A에 C 붙여있는 얘는 어디를 말하는 것이냐? 봐봐. 얘를 따라와봐. 요게 정확한 정의거든. 정의인데 X는 얘 원소를 말하는 건데 얘 원소는 전체 집합의 원소이면서 A의 원소는 아닌 것들을 말하지. 그러면은 전체 집합의 원소는 여기 전체 이렇게 색깔을 말하는 거잖아. 여기 전체 이만큼을 그 중에서 뭐인 것만 빼면 되는 걸까요? A의 원소인 것만 빼는 여기가 A의 여집합의 부분입니다. 흰 색깔로 색칠을 부르고. 오케이? 이게 여집합이에요. 괜찮아? 괜찮지? 자, 혜령아 이해됐어? 응. 요 정확한 정의도 아마 거기 적혀 있을 겁니다. 자, 다음 이제 사실 여집합과 차집합의 우리는 비중을 두고 공부하시면 조금 더 좋겠어요. 그래서 이 차집합까지 한번 해봅시다. 자, 왜 차집합을 먼저 안 하고 여집합부터 했냐? 자, 아주 재밌는 게 하나 나중에 나올 거라서 일단은 차집합에 대해서 우리 수학에서 차라고 하는 거 뭐라고 정의하죠? 절대값의 마이너스. 오케이? 절대값의 마이너스로 말하잖아요. 즉 차라고 하는 건 우리 이런 이미지가 강하게 심어져 있으면 좋겠어요. 차라고 하면 마이너스의 이미지가 아주 강하게 심어져야 돼요. 마이너스. 집합에서의 마이너스요? 자, A라고 하는 집합이 있어. 거기에서 B라고 하는 집합이 있어. A에서 B 빼볼래요? 뺄 수 있겠어요? 집합에서 뺀다가 뭔지부터 그럼 정의를 해야겠죠. 집합에서의 차라고 하는 거는 얘는 원소를 뺀다예요. 원소를 뺀다. 그래서 차집합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간단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A-B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해석은 이 친구의 해석은 간단해요. A에서 B에 여기 뒤에가 중요해요. 속해 있는 것만 속한 것만 제거한 집합. 그래서 여기에 생각을 해봅시다. 주어져 있는 한국말로 A-B라고 하는 기호를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A에서 B에 속한 것만 제거한 집합. A-B라는 게 이런 의미야. A라고 하는 집합에서 A라고 하는 이만큼의 집합에서 뭐만 B에 속한 것만 B에 속했다는 말은 A라고 하는 원소들이 이만큼 있는 거잖아. 근데 그 중에서 B에 속한 게 어디 있어요? 교지. 여기 있죠. 여기 있는 얘네는 B에도 속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고 A에도 속해 있는 거지. 그치? 그것만 뭐 하자고? 제거하자고. 제거를 이렇게 해버린. 그럼 뭐가 남는데요? A-B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긴 친구입니다. 여기에서 여기 이렇게 교집합 부분만 빠져있는 이빨 빠진 동그라미 되겠습니다. 괜찮지? 여기까지 괜찮아? 오케이. 얘가 정이에요. 정. 자, 지우겠습니다. 자, 마무리 성질까지 하고 후딱 빠르게 문제로 가봅시다. 성질. 자, 첫 번째 A라고 하는 집합과 그에 대한 여집합. 자, 여집합 이렇게 씁니다. A라고 하는 어떤 집합에 대해서 얘의 여집합을 말하고 싶다면은 위에다가 C를 이렇게 붙여줍니다. 어떻게 읽는데요? 여라고 있습니다. 혹은 여집 A의 혹은 이렇게도 읽어요. A의 여집합 이렇게도 읽긴 합니다. 근데 쌤은 보통 A여라고 읽습니다. 오케이? 괜찮죠? 네? 자, 해서 얘네끼리 합하는 경우는 또 얘네끼리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얘네끼리 교집합해버리는 경우는 이 두 개의 연산에 대해서 아주 재미난 성질이 있다는 거야. 봐봐. 어떤 전체 집합 U에 속하는 부분 집합 A에 대해서 말할 거야. 뭔 소리야 이건? 벌써부터 이상한 소리 하는 것 같은데 항상 우리 어떤 임의의 집합 A를 말하자면은 이 A라고 하는 것은 전체 집합에 속해 있는 친구로서 말합니다. 뭔 소리야? 미안해. 원소로 쓰면 안 되지. 뭔 소리야? 그림상으로 따져보면 이런 거야. U라고 하는 집합이 있으면 여기에 A 이렇게 있다라는 상황을 살펴보자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A의 합 A의 여라는 말은 여기 동그라미 A 부분과 A의 나머지 부분을 합쳐버리자. 그러면 뭐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전체 집합 U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A에서요 A의 여집합이라고 하는 거를 교집합 둘이 똑같이 가지고 있는 것만 골라내보면은 있다 없다? 혜림아 있어 없어? 있어?
있어요? 자, 요거는 없습니다. 뭔 소리야? 봐봐. 어떤 전체 집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자, A라고 하는 집합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A의 여집합을 물어본다. 그럼 뭐라고 대답하면 되냐? 봐봐, 여기야 여기. 그만큼. 이게 뭔데? 이게 왜 A? 이게 여집합이래. 여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간단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전체 집합에서요. A의 여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A를 빼버린 집합을 말하는 거야. 빼버린 집합을. 오케이? 혜림아 이해돼요? 그러니까 그럼 예시를 한번 들어줄게. 자, 전체 집합 얘는요 1, 2, 3, 4, 5 이렇게 원소를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A라고 하는 거는 1과 2를 원소로 가지고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여집합 여기 나머지 부분에 A가 아닌 이 부분에 3과 4와 5가 이렇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치? 이해되지? 자, 여기에서요 A라고 하는 집합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오케이? A의 여집합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모든 집합에 대해서 A와 A의 여집합의 교집합은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공집합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성질이에요. 오케이? 이해됐어? 자, 두 번째 성질입니다. 여기 있는 이 재밌는 친구들 가지고 하나의 장난질을 좀 해보자라는 거야. 공집합이라고 하는 거의 여집합입니다. 공집합의 여집합? 공집합은 정의가 이런 거야. 아무것도 없는 집합, 텅 빈 집합이지. 텅 비었다의 반대말이 뭘까요? 꽉 차 있다라는 거예요. 꽉 찬 게 뭔데요? 그게 전체를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 친구가 바로 전체 집합 U이고요. 오케이? U이고요. 그리고 U라고 하는 친구의 여집합은 공집합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 봐봐. 정확한 설명은 아니야 원래. 여기가 전체 집합 U라고 해봅시다. 이제 공집합 표현할 수 있을까요? 준영 할 수 있을 것 같아. 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 여집합 다 깨고 여기를 공집합이라고 부르면 되죠. 정의를 봐봐요. 공집합이라고 하는 거를 전체 집합의 여집합으로 볼 수도 있다. 전체 집 안에 표시는 밖에 표시인가요? 여기가 전체 집합이지. 아, 거기 바깥이 공집합이라고 하면 되는 거니까요. 안에 표시. 즉 공집합이라고 하는 거를 아까 쌤이 표시 못한다면서요. 당연하죠. 왜? 여집합 배웠어요? 배웠으니까요. 배우면은 이렇게 확장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얘는 정확한 표현은 안 되기 때문에 모르셔도 되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은 공집합이 조금 더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성질. 요런 성질들은 되게 당연하게 여집합에 익숙해지면은 당연하게끔 받아들일 수 있는 친구인데 요 세 번째 성질 얘를 좀 잘 받아들이셔야 돼요. 세 번째 성질 A의 여집합이라고 하는 거의 여집합이에요. A의 여집합이라고 하는 거의 여집합 이라는 말은 요거 봐봐. U라고 하는 게 있고요. A집합이라고 하는 게 있어. 오케이? 자, 여기에서 A의 여집합은 여기 바깥에 있는 여기지. 그치? 그러면은 여기가 A의 여집합인데요. 이 여집합이라고 하는 거의 여집합은 여기 꽉 채워놓은 친구는 얘는 A의 여집합이라고 하는 공간인데 그 친구에 대한 이 그림의 영역인데 거기에 대한 여집합이라는 거는 전체 집합 중에서 노란색 영역이 색칠되지 않은 부분, 즉 A라고 하는 영역밖에 없지 않아요? 이해돼요? 그래서 얘가 뭐라는 거예요? 이 친구가 본인 그대로 나온다는 겁니다. 뭐야? 여집합의 여집합은 본인입니다. 오케이? 괜찮니?
그래서 네 번째 요거까지가 세 번째였고요. 네 번째는 아주 재밌는 친구. 여집합이라고 하는 거를 뭐 새롭게 말할 수도 있는 방법이 되겠어요. 뭐를 배웠을 때? 차집합이라고 하는 걸 배웠을 때. 차집합, 전체 집합 중에서 A에 포함된 것을 포함되어 있는 것만 제거한 집합을 말하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배우고 나니까 얘가 알고 보니까 여집합의 정의로서 아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차집합이라고 하는 거 잘 기억해 보세요. 아시겠죠? 자,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그럼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어. 이렇게 물을 수도. 어떻게? 그럼 집합끼리의 차집합이라고 하는 게 뭔데요? 라고요. 얘 차집합이 뭔데요? 자, 얘는요. 우선 그림으로 생각하시면 제일 편해요. 뭔 소리야? 어차피 여기 파트는 이 집합 파트는 요런 그림을 반드시 가지고 가면 좋아요. 뭐 집합이 두 개라면 이렇게 두 개를 그려 놓으시고 그러고 한번 가져가 보자고요. 오케이? 자, 봐봐. A-B라고 하는 거는 영역으로 한번 색칠을 해볼게. 요만큼의 영역을 말하는 거지, 그치? 자, 그럼 여기 영역을 1번 영역이라고 해보자. 여기 가운데 교집합 영역을 2번 영역, B에만 요렇게 포함되어 있는 거를 3번 영역이라고 한번 해볼게. 오케이? 괜찮니? 오케이? 색깔 칸 이름을 배정해 준 거야. 그러면은 자, A-B라고 하는 이 친구가 가리키고 있는 칸의 넘버는 어떻게 되죠? 1번 칸 말하는 거지, 얘는. 그치? 1번 칸의 집합을 표현해보자라는 거야. 오케이? 1번 칸의 집합 어떻게 표현하는데요? 봐봐. A-B. 그게 얘 1번 칸 말하는 건데, 근데 얘 따지고 보면은 요거 아닐까? 전체 집합 U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해봅시다. 그랬을 때 여기를 4번 칸이라고 말할 거야. 4번 칸. 오케이? 자, 먼저 거기에 적혀있는 책의 교과서에 적혀있는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A 교 B의 여라고 바꿀 수 있다. 사실 요 관계가 제일 많이 쓰이고요, 여러분. 요건 잘 유념해 두시다가 나중에 쓸 건데, 봐봐. 얘가 그럼 왜 성립하냐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교집합이지. 교집합은 저 영역 중에 겹치는 것만 말해보자라는 거지.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거는, A라고 하는 이 친구는 영역 번호로 따지면은 1번과 2번 영역을 합쳐놓은 친구지. 그치? 이해돼요? 오케이? 그러면 B의 여집합은요? 1번과 4번 영역을 합쳐놓은 친구죠. 그쵸? 요거 이해되니? 준혁아 오케이? 혜림이 오케이? 근데 왜 3번 아니에요? B의 여집합. B의 여집합이라는 말은 B를 포함하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그러면 2번과 3번은 B에 속해 있으니까 안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1번과 4번이 B의 여집합이라는 건데, 얘네끼리의 교집합이라는 말은 얘도 가지고 있고 얘도 가지고 있는 구역이 어디 구역밖에 없어? 1구역밖에 없다라는 말이지. 그게 여기 결론으로 나왔다라는 거죠. 오케이? 이해돼? 다음 책에 나와 있는 표현, 또 다른 표현. A, 또 다른 차집합의 표현으로서 A 교 B라고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얘가 제일 직관적일 수도 있어요. 저기에서 저기로 바꾸는 건데 A-B를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건데 얘가 좀 더 직관적일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얘는 차집합의 표현을 바꾸자라는 거고 얘는 차집합을 하지 말자예요. 차집합 말고 교집합으로서 가자라는 거. 그럼 얘는요 아까랑 똑같이 생각을 해보시면은 얘가 1번에서 2번인데 1번과 2번인데 얘가 말하는 건 2번 영역 말하는 거니까 오케이? 그걸 뺀 것이 1번 영역 되지 않냐라는 뜻이고 그 뒤에는 한번 각자 해보심이 어떠한가 라고 생각합니다. 뭐 마지막 쓰기만 해볼게요. 이제 A, 하, B라고 하는 거에서 B를 뺀 부분이 될 수도 있겠고 뺀 부분이 될 수도 있겠고 B의 여집합에서 A의 여집합을 뺀 친구도 될 수 있겠다.
자, 가장 헷갈리는 이 친구만 조금만 다시 말해보면 어려울 게 없어요. B의 여집합이지. 몇 번이랑 몇 번이야? 1번과 4번이지. 영역이 1번과 4번 영역이었고 A의 여집합은요 2번과 아니지 3번과 4번 영역이었죠. A의 여집합은 그치? 오케이. 거기를 뺀다네. 빼는 거는 이 둘 중에서 겹치는 것만 제외하자는 얘기지. 몇 번이 겹치니까 4번을 제외하면은 몇 번만? 1번만 나와. 선생님 여기 3번 남았는데요. 얘가 기준입니까? 얘는 기준이 아니에요. 여기가 기준이에요. 여기에서 얘를 빼는 거지. 그럼 얘 남는 건 이건 어떻게 하는데요? 없애버리시면 돼요. 무시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괜찮나요? 자, 해서 다음과 같은 표현들이 가능하다. 자, 지워도 괜찮을까요? 왜? 오늘 토요일 쉬잖아. 오늘 빡세게 하자고. 자, 자, 연산의 표현에 대한 활용을 좀 말해봅시다. 뭐냐면은 여기 파트 이거는 뭔 말 할 거냐면은 어떤 임의의 집합 U라고 하는 집합의 부분 집합인 U라고 하는 집합의 부분 집합인 A와 B에 대해서 말을 하고자 합니다. 근데 뭐를 이렇게 돼 있을 경우를 1번 경우입니다. 뭔 소리야? 저게 A라고 하는 것이 이 집합이 B의 부분 집합 혹은 속해 있다라는 거, 이런 상황을 한번 해보자고요. 문제에서랑은 조금 그림이 다를 거예요, 상황이. 자, 그러면 얘를 먼저 그림으로 그려놓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 왜? 그림으로 그려놓으면 결국에 결론을 알고 있다라는 거야. 전체 집합 U를 해놓고 속해 있게끔 그린다라는 말이 여기에 B가 있다면은 A라고 하는 건 여기에 작게 자리를 잡고 있으면 되겠네요.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얘와 같은 말이 이 친구와 동일한 말들이 첫 번째 A랑 B를 합쳤더니 더 큰 친구 B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더 큰 친구가 나왔다는 겁니다. 책에 있는 거랑 혼용해서 보면 헷갈릴 거야. 뭐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림과 문자끼리의 관계를 보세요. 쌤이 그려준 그림과 칠판의 관계를 보시고요. 책을 볼 거면 책과의 문자의 관계를 보시는 게 중요할 겁니다. 두 번째, 미안해. 얘 속해 있다랑 똑같은 표현 A와 B를 교집합을 했더니 A라고 하는 집합이 그대로 나오는 거야. 뭔 소리야? A랑 B를 겹치게끔 겹치는 게 뭔지 알아보니까 어떤 하나가 그대로 나왔네? 그러면 주어진 표현이 만족한다라는 표현이에요. 오케이? 그리고 이거 말고도 A라고 하는 이런 집합에서 B라고 하는 친구를 빼보니까 얘가 공집합이 되더라. 이거 왜 그런 거야? 얘는 이 친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를 만족하기 때문에 여기로 넘어올 수 있는 거예요. 왜? Why? 이 말은 B라고 하는 친구의 입장에서 보면은 B는 A랑 교집합을 했더니 A가 나왔다는 거는 B라고 하는 애는 최소한 A라고 하는 거를 다 원소로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쵸? 그러면은 요거 연산할 때 A 마이너스 원래 A 교 B라고도 할 수 있었잖아. A 교 B가 A니까 A에서 A 본인을 뺀 집합은 공집합된다는 거죠. 오케이? 그런 거구나. 다음 마지막. 사실 여기 있는 거 요것들은 조금 그냥 알고 있으면 좋은 집합에 대한 표현이고요. 여기 있는 쌤은 얘를 좀 강조하고 싶어요. 이 친구는 좀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B의 여집합은
A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다. 자, 쌤이 다시 한 번 합니다. 쌤이 책이랑은 문자가 뒤바뀌어 있어. 뒤바뀌어 있지만 그가 얘네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한 표현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즉 여기 있는 이런 표현들을 보면은 이렇게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된다는 뜻이고, 여기 있는 주어져 있는 이 표현을 보면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릴 줄 알면서 얘가 요거를 말하고 있구나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두 번째로 속해 있지 않을 경우에도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 있냐라는 거야. 요런 것 저런 것들을 찾을 수 있냐야. 전체 집합이고요. A 집합, B 집합. 얘와 같은 표현들을 또 저렇게 한번 찾아볼게. 첫 번째, 얘는 좀 단순해. A에서 B를 빼봤더니 얘가 그냥 A로 그대로 나와요. 이게 뭔 소리예요? A에서 B와 같은 것이 있는지를 알아보니까 없어서 그냥 본인이 그대로 나온 거죠. 이해돼요? 차집합의 뜻이 A에서 B가 가진 것을 그것만 빼자라는 뜻이었잖아요. 근데 뺐는데 본인이 그대로 나왔어. 빠진 것이 없어. 그 말은 A가 가지고 있는 것은 B가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말이죠. 오케이? 이게 지금 사실은 우리 뭐 배우는 거냐면은 논리를 배우는 거예요. 논리를. 오케이? 자, 얘는요. 문자의 위치만 바꿔도 그대로 성립해야 됩니다. 문자의 위치만 이렇게 바꿔도 그대로 성립해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요 친구까지. 요거는 말 그대로 이거야. 얘네가 서로가 서로를 속하지 않는다. 서로가 서로에게 속해지지 않. 잠깐만, 요거를 잘못 가져왔는데. 잘못했네. 교집합 있고 공집합이에요. 교집합이 없을 때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데, 미안해. 한번 수정합시다. 교집합이 없을 때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데, 그때는 이와 같은 것들이 성립한다는 겁니다. 문자끼리의 위치가 바뀌어도 그대로 성립한다는 거예요. 왜? A의 여집합은 여기 나머지 영역인데 그 나머지 영역에 B가 모두 속해 있어야만 해. 그림상으로 봤을 때도. 그래서 집합 파트는요,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저 그림을, 집합의 그림을 많이 그려보시면은 문제풀이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오케이? 자, 해서 여기까지가 개념선을 끄시고요. 지웁니다. 자, 121페이지로 와보자. 자, 예제 1번. 예제 1번 전체 집합 U라고 하는 거는 12의 양의 약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쌤은요, 어차피 쌤이랑 문제를 후딱후딱 푸는 것이 중요할 것이기 때문에 전체 집합 U를 먼저 구해보려고 합시다. U라고 하는 것은 바로 원소 나열법으로 쌤이 제시를 해줄게요. 12의 양의 약수니까 1, 2, 3, 4, 6, 12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전체 집합이 U고 그에 대한 부분 집합 A는 짝수입니다. 2, 4, 6, 12 이렇게 되겠고요. B라고 하는 것은 3의 배수입니다. 3, 6, 12 이렇게 되겠네요. 9가 왜 있어요? 9는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쌤, 3의 배수라면서요. 왜 3, 6, 9 아니에요? 9는 있으면 안 되죠. 이유는 전체 집합이 부분 집합이라면서요. 전체 집합이 가지고 있지 않은 9는 얘가 가지면 안 되는 거죠. 자, 1번 가봅시다.
A 교 B예요. 자 이거 아까 표현들 조금 아까 표현에서 이거랑 비슷한 거 하나 있었어. 뭐였을까요? A 마이너스 B의 표현입니다. 이게 바로 A 마이너스 B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것, 쌤이 집중적으로 여기에서 해야 되는 것은 앞에 성질 파트에 적혀져 있는 것 중에서 요 A-B랑 뭐랑 똑같은지 외우는 게 좀 중요할 거야. 궁금하신 분들은 다시 뒷페이지로 와가지고 A-B가 뭐랑 똑같았는지 한번 잘 기억해봐요. 오케이? 응. 그래서 얘는 이거 A-B의 표현이잖아. A-B라 함은 A의 집합에서 B가 가지고 있는 것만 빼버리자라고 말했지. A의 집합에서요. A라고 하는 2, 4, 6, 12에서 B가 가지고 있는 거 6, 12만 겹치지. 나머지는 겹쳐 안 겹쳐? 안 겹치는 거 이렇게 두 개. 2, 4 말해보자는 거죠. 오케이? 괜찮니? 자, 두 번째. A예요, B에 A예요, 합 B라고 하는 거. 얘는 아까 뭐 표현 중에 있었나? 없습니다. 없어요. 찾아볼 이유 없고요. 그러면은 선생님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A의 여집합을 따로 구하시고 그리고 B집합이랑 합치셔도 되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조금 더 간편하게 봐봐. 원래 이거 뒤에서 할 내용인데 미리 조금만 논리를 설명해 줄게요. A라고 하는 것과 B라고 하는 것의 교집합은 존재하죠 지금. 그럼 이렇게 그려야겠네요. 그림이. 오케이. 이해돼? 자, 쌤은 합집합할 때 그냥 이렇게 색칠을 합니다. A의 여집합을 색칠해봐. A의 여집합 이렇게 색칠했어. 그 다음에 B집합 색칠해봐. 왜? 합집합이거든요. 합집합. B집합은 자 이렇게 색칠했다. 색칠돼 있는 영역이 바로 주어진 집합입니다. 그러면 물어보자. 색칠 안 돼 있는 게 어디예요? A 마이너스 A 줄 A에만 포함되는 거, B는 포함 안 되는 거. 즉 얘가 뭐예요? A-B의 집합이죠. 그럼 뭘 할 수 있는 건데요? 그럼 색칠되어 있는 부분을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요. 여기 색칠되어 있는 부분은요. A-B라고 하는 집합의 여집합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해돼요 이거? 오케이? 예. 그러면은 얘는 앞에 있는 이 친구를 활용하면은 조금 더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었겠네요. 그쵸? 왜? 전체 즉 A-B라고 하는 집합이 얘였으니까 얘의 여집합은 1, 2, 3, 4, 6, 12 중에서 2와 4만 뺀 나머지 1, 3, 6, 12가 바로 두 번째 A의 여집합 합 B가 된다는 거죠. 괜찮니? 세 번째 자 요거 아주 재밌다. 요거 아주 재밌는 친구야. 아까의 성질에 의해서요. 아까 요거 얘랑 같은 표현이라는 거에 의해서 얘는요 A의 교집합 자 B의 여집합의 여집합이죠. 그쵸?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본인 여집합을 두 번이나 했네요. 그럼 뭐 나온다고요? 자기 자신 본인 나온다. A 교 B 말해달라는 뜻이네요. A 교 B면은 A와 B의 교집합 6과 2밖에 없습니다. 6과 12밖에 없습니다. 다음 후딱후딱 나가지. 집중해 잘 들어. U-A의 여집합입니다. 그림으로 생각하시면 조금 더 쉬울 것이고요. 아니면 앞에 있는 성질 중에서 이런 것이 있었어요. A의 여집합이라고 하는 것에 정의를 이렇게 할 수도 있었어요. 전체 집합에서 A를 뺀 것이라고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A의 여집합의 여집합의 정의죠. 오케이? 앞에 있는 성질들을 잘 외우셔야 될 거예요.
오케이. 아 그럼 얘는 A 집합만 해달라. A 집합은 2, 4, 6, 12죠. 오케이 괜찮니? A의 여집합이 어떻게 보는 건데? 자 A의 여집합이라고 하는 거 요거 얘를 어떤 연산 기호로서 표현하는 방법이 이거였어. 차집합의 기호를 활용해서 전체 집합에서 본인 A의 집합을 뺀 거를 A의 여집합이라고 하지. 네.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해보자. A의 여집합이라고 하는 거를 얘를 만약에 B라고 생각해보면은 A 전체 집합에서 B를 뺀 거는 B의 여집합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아, 네. 근데 B가 뭐예요? A의 여집합이잖아요. 그럼 얘가 A의 여집합이었더라면 여집합에 여집합된다는 뜻이죠. 쌤이 혼자 외교만 안 바라고 있는 거네. 오케이. 괜찮나요? 넘어가도 돼? 자 넘어간다. 자, 지웁니다. 자 지금 재밌죠? 그냥 멍 때리고 보기 좋은데 여러분 강조합니다. 성질 외우세요. 앞에 뭐 외워야 되는지 뭐 집중력으로 외워야 되는지 한번 말해보고 넘어갔죠. 앞으로 와봐요. 자 솔직하게 말해서 1, 2번 정도는 뭐 별로 눈여겨보시지 않으셔도 되지만 쌤이 말했듯이 3번, 4번, 5번은 무조건 외우십시오. 별표 쳐보세요. 아시겠죠? 이거 좀 이따 끝날 때 말하려고 했는데 그냥 지금 한 번 더 말합시다. 자 다시 본 페이지 122페이지로 가봅시다. 그 아래도 어차피 요것보다 어려운 거는 없을 거예요. 자 122페이지 필수 예제 2번 전체 집합 U는 1, 2, 3, 4, 5, 6, 7, 8, 9 U는 1부터 9까지의 집합이고 A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A 합 B라고 하는 거에 여집합이 2, 4, 6이 있다더라. 그리고 A 교집합 B라고 하는 것에 7밖에 없다더라. 또한 B 교 A의 여집합이라고 하는 것이 얘가 이렇게 있다더라. 자 얘는요 두 번째 예제 필수 예제 여기 있다 이렇게 적어줍시다. 그림 그리기라고요. 그림 그리기. 오케이. 그림 그려서 뭐 하는 건데요? 주어져 있는 집합이 차지하고 있는 영역이 어디에 있나를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뭔 소리야? 봐봐. 전체 집합 U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야. 어떤 전체 집합 U가 있다. 근데 이 집합에는 어떤 원소들이 있냐면은 1부터 9까지 원소가 있을 거야. 즉 1부터 9까지를 여기다가 채워 넣을 건데 이거를 여기 뒤에 있는 이 힌트들을 사용해서요. 봐봐. A 교 B라고 하는 게 있지. 존재하는 집합이지. 네. 그 안에 원소가 있잖아. 그러면은 A 교 B가 있게끔 그리는 그림은 요런 그림이겠네요. 둘이 요렇게 있을 경우.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자, 둘이 교집합이지. 교집합이 뭐밖에 없어요? 7이 여기에 있다라는 말이겠네요. 그러면은 A 합 B의 여집합이네. A 합 B는 뭔데? A 합 B는 여기서부터 요만큼 말하는 거잖아. 요만큼이 A 합 B라고 하는 거 말하는 거잖아. 노란 색깔이. 구분되니? 여기에 색채를 주는 요 노란 색깔이
요게 바로 A 합 B라고 하는 집합을 말하는 거야. 오케이? 그럼 A 합 B의 여집합은요, A 합 B가 아닌 나머지 부분 말하는 거지. 어디 파트? 여기 파란 색깔 파트. 여기에 뭐뭐뭐가 있어야 된다고 문제에서 2, 4, 6이 있다는 거야. 아, 원소를 이렇게 적어놓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표시를 해보니까 2, 4, 6이 여기에 이렇게 그려져 여기에 존재한다는 거고. 우리 해석 안 한 거 뭐 있어? 얘 안 했어. 근데 얘는 보니까 이거 뭐예요? 그렇지, B-A지. 그래서 뭔 꼴을 외워야 되냐면은 뭐에 여라고 하는 걸 외우세요. A 교 B 여 이퀄 A 마이너스 B. A 교 B 여는 A 마이너스 B. 교와 여가 있으면은 걔는 이렇게 반응하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괜찮지? 박자감 있게 여 하면 걔가 얘 마이너스 얘 A 마이너스 B 이런 식으로 A 교 B 여 하면 A 마이너스 B.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요거 하나까지 물어보자. B의 여 교 A는 뭘까요? B 여 교 A는요, 놀랍게도 교집합은요 얘네끼리 위치를 바꿔야 되죠. 교집합이라고 하는 거는요 주어진 것과 똑같습니다. 얘네끼리 순서만 바뀌었을 뿐이지 교집합은 걔네끼리 위치가 교환돼도 상관이 없어요. 아, 그래서 얘는 A-B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 이겁니다. 그치 준혁아? 지웁니다. 그래서 얘가 뭐라는 것을 알아보고 B-A라고 하는 것을 알아본 다음에 거기 B-A라고 하는 게 어디 있는지 살펴보자. 기준이 뭐인 거야? B가 기준인 거고 B 안에서 뭐를 A가 가지고 있는 것만 빼버리자라는 거지. 그럼 여기서 영역으로 따지면 여기 영역 아니야? 손가락 여기 영역. 그치 준혁아? 안 보고 얘 봤어? 손가락 보라고 했었는데요. 자, 그래서 B-A라고 하는 영역은 여기 영역이니까 여기 영역에 3과 5가 있네. 자, 여기 영역에 3과 5가 있다 해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집합 A를 구하시오시. 그럼 A에 포함되는 원소가 뭐가 있을까요? 그렇지. 이제 이것만 알면 되는 거야. U라고 하는 거는 1부터 9까지를 모두 가지고 있어야 되지. 근데 우리가 뭐 썼는지 한번 확인해보자. 1 썼어요? 안 썼어요? 그럼 얘가 어디 있어야 되냐면 여기에 이렇게 1 있어야겠네요. 2 썼어요? 안 썼어요? 2, 3, 4, 5, 6, 7까지 썼네? 뭐 안 썼어? 10 있으면 될까 안 될까? 이러면 없어야죠. 있으면 절대 안 되죠. 그래서 이 벤 다이어그램을 보고 따라서 A라고 하는 것은 집합 1, 7, 8, 9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7이 7도 들어가죠. 네. 왜요? 문제에서 물어본 A 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문제에서 물어본 A 집합은 2집합이야 얘들아. 빨간색으로 색칠한 2집합 물어본 거야. 그럼 거기 7 포함돼 있죠. 1, 8, 9만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끼지 마세요. Understand? 예제 3번 와봅시다. 자, 예제 3번으로 A라고 하는 건 2, 3, 5 A제곱 마이너스 5고요. B라고 하는 친구는 4 A 마이너스 1, 6 마이너스 A래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에서 조건을 줍니다. A 마이너스 B라고 하는 집합이
5라고 하는 집합이다. 그랬을 때 상수의 값을 구하시오. 자,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야. 여기서 생각보다 굉장히 재밌는 퍼즐이 하나 있어요. 뭐냐? 그러면은 이 말은 B라고 하는 이 친구가요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 2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고 3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고 A제곱 마이너스 5도 가져야겠네. 그치? 이해돼요? 오케이? 근데요 여기에서 보니까 B라고 하는 거 요거 보니까 2가 있어요? 안 보이지? 직접적으로 안 보이잖아. 그러면은 3이 있어요? 걔도 안 보이지? 그러면은 반대로 생각해보자. 얘랑 얘 원소의 개수가 지금 3개인 거잖아. 그럼 여기 원소의 개수 똑같이 3개여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지. 똑같이 3개이려면요 여기 있는 얘가요 주어져 있는 이 친구와 만약 같다고 해볼까요? 바로 첫 번째 케이스 A제곱 마이너스 5가요 4랑 같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때 가능한 A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3이거나 3이라고 하는 것이 나올 수 있겠죠. 자, 마이너스 3이라면은 B라고 하는 이 집합이요 4와 마이너스 4 자, 여기서 이미 조금 이상해야 되지. 왜? 여기에 마이너스 4라고 하는 것이 뭐 들어갈 수야 있지만 마이너스 4가 돼버리면 이 나머지 중에서 하나는 못 가진다라는 말 아닐까? 왜? 얘는 4잖아요. 여기는 원소가 총 몇 개 있는데 3개 있는데 하나에서 삥꾸가 나버리면 빵꾸가 나버리면 뭔 소리야? 나머지가 얘가 4를 가진 거는 아주 좋았어. 얘랑 똑같은 건 좋았어. 근데 나머지 두 개에서 반드시 2와 3을 가졌어야 했지만 마이너스 4를 가졌죠. 이러면은 틀렸다는 말이죠. 즉 마이너스 3 안 된다. 3으로 가보자. 3이었다면 B라고 하는 집합이 4 3이었으면 2 3이었으면 3 5 우리가 가졌어야 하는 조건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B의 집합을 얻을 수 있네요. 즉 A라고 하는 값은 3이었다 라고 할 수 있겠고요. 쌤 그러면은 3 말고 딴 거 뭐 있나요? 딴 거 뭐 있을까요? 저도 굳이 원래 케이스대로 뭐 구분을 해보자라면은 얘가 이렇게 구분하는 것도 맞겠지만 원래는 여기 있는 친구들로 하나씩 해보는 것도 하나의 구분 케이스가 돼요. 혹은 얘랑 얘랑 이렇게 같은 수이 있지 않냐 그런 식으로 가면 되는데 봐봐 일단은 미리 말하지만 얘랑 같은 거는 굳이 케이스를 안 놔도 이런 논리로 설명할 수 있어요. 만약에 얘랑 같다고 해봐. 같으면 나머지 2와 3을 커버 쳐야 되는 친구는 얘랑 얘지. 하나가 2라고 해보면 얘가 3을 커버 칠 수 있나요? 못 쳐요. 2를 커버 칠 수 있나요? 못 쳐요. 그래서 안 돼요. 유일하게 얘랑 짝이 지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괜찮나요? 오케이. 자, 거기 아래에 있는 친구들도요. 어차피 여기에서 말하는 것과 똑같은데 뭐만 바뀌는 거냐면은 표현들만 다 바뀝니다. 표현들만. 오케이. 표현들만 많이 바뀌고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바뀌는 거는 3번인데 3번은 말만 한번 해볼게. 봐봐. 3번에서는 A 집합 알려주고 B 집합 알려줬어. 근데 A와 B를 알려주죠. 왜 이걸 알려줬을까요? 왜? 봐봐. A와 B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지금 그러면 A와 B에 보이는 것들은 제거할 수 있겠죠. 그럼 나머지 애들이 A와 B에 속해 있는 것들 중에 하나씩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말하면 되겠네요. 뭔 말인지 알겠나요? 뭐 예를 들어서 문제만 쓱 봤을 때 A에 1 있고 B에 4 있고 A랑 B에 똑같이 2도 있고 막 이러잖아. 그치? A에 1, 2 있고 B에 2, 4, 5가 너무 주어진 숫자로 잘 보이니까 1, 2, 4, 5는 A와 B의 원소가 확실하겠어요. 그럼 1, 2, 4, 5를 제외한 1, 2, 4, 5를 제외한 6이 남았네? 근데 A와 B에 모르는 거 A 혹은 A 플러스 1 있죠. A가 6이라면은 A 플러스 1은 7인데
7은 A야 B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은 모순이죠. 조건의 모순이기 때문에 A 값이 5여가지고 A 값이 5여가지고 A 플러스 1이 6이 되는 상황이 알맞는 경우로서 A는 5가 되겠고요. A교 B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시오라면은 5도 겹치고 2도 겹치니까 7 되겠네요. 눈으로만 쓱 풀 수 있는 문제 되겠습니다. 재밌죠? 말로만 풀었어요. 이런 파트의 문제입니다. 여기 파트는. 그래서 알아내야 되는 거는 결국에는 집합끼리 이렇게 좀 대조하는 관계를 좀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얘 같은 경우에도 원소끼리 대응시켜보는 거야. 얘가 5이니까 그러면은 나머지 2, 3, 4가 여기에 있어야 된다. 얘랑 상식적으로 얘랑 대응시키면 나머지 대응이 어려워져. 그러니까 얘를 커버치는 건 이게 되겠다라는 겁니다. 괜찮지? 자, 예제 4까지만 하고 오늘 Q&Q로 조금 마무리합시다. 알겠죠? 예제 4 안 어렵습니다. 자, 조건을 이렇게 줍니다. 그냥 B가 A의 부분 집합이다. 전체 집합은 6고요. 그랬을 때 1번 A 교 B라고 하는 것은 B다. 자, 이 문제 그림만 잘 그리면 끝나죠. 어떤 그림을 그리셔야겠어요? B가 A에 속해 있는 그림 그리시면 됩니다. 부분 집합인 전체 집합 U를 하고 생각하시고요. A가 더 크니까 A 생각하시고요. 그 안에 B 이렇게 귀엽게 그려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A교 B라고 하는 걸 찾아보니까 B라고 하는 게 A에 모두 속해 있고 A가 B의 모든 원소를 가지고 있으므로 얘는 B가 맞는 말이죠. 두 번째 A 합 B라고 하는 것은 B다. 틀렸죠? 그러면은 혜림아, 이 친구는 뭐라고 고치는 게 좋을까요? A. 그렇지, A라고 고치는 게 제일 맞는 말 혹은 참인 말이 되겠죠. 그쵸? 세 번째, 그러면은 일단은 2번이 틀렸으니까 답은 몇 번? 옳은 것이구나. 답은 1번으로 끝났네요. 그래도 우리는 공부해야 되니까 나머지도 한번 논리적으로 살펴보자고요. 자, A-B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공집합이다. 맞나요? 반대로 여기 영역을 말할 수 있잖아요. 공집합이 아니에요. 표현이 가능했으니까요. 오케이. 그럼 얘는 교칠 수 있나요? 고치기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은 똑같은 자기 반복이 나올 거거든요. 뭔 소리냐? 얘 고쳐봐 했더니 1은 1이야 이런 거 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굳이 얘는 고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잘못됐다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4번. 자, A 여와 B를 합했더니 A가 나온다. 자, A 여와 B를 합했더니 전체가 나온다. A의 여는요, 여기 영역 바깥 영역 여기야, 그치? B는요 여기 영역이지. 둘이 합쳤어. 전체가 표현 되나요? 어디가 표현하면 돼요? 여기 가운데. 오케이? 가운데 표현 안 되면 그럼 얘가 맞아 틀려? 틀려요. 틀렸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5번째. 자, 얘는 맞는 말일까요? 아니죠. 왜요? B의 여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바깥으로 나가는 영역, A 바깥으로 나가는 영역 뭐가 더 커요? B의 여집합이 더 크죠. 그럼 옳게 고치려면은 방향을 바꿔보면 되겠고. 오케이. 보통 방향은 잘 안 바꾸고 위치를 많이 바꿉니다. 그래서 얘까지 틀렸다 해서 1번이 정답 되겠네요. 아시겠죠?